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만 소형 경전철 이른바 스카이큐브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종 심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3차 심리를 앞두고 지난주 순천시가 반대 신청을 하면서 분쟁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소형 경전철 스카이큐브 소송 3차 심리가 연기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21일 3차 심리가 끝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순천시가 지난주 반대 신청을 접수하면서 3차 심리는 다음 달 18일로 연기된 상황. 순천시는 스카이큐브 운영에 귀책 사유가 운영사에 있기 때문에 200억 원 규모의 철거 비용도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대 신청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귀책 사유가 신청인 측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책 사유가 있는 신청인 측에 철거 또는 철거에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반대 신청을 내게 되었습니다. 스카이큐브 운영사 측은 반대 소송 가운데 공기지연 부분은 순천시의 부지 제공 의무 위반과 도시계획 관련 주변 마을 민원에 따라 협약서상 공기가 자동 연장됐다는 입장입니다. 적자 운영에 대한 귀책 사유가 순천시에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교통 대란 해결, 습지 환경 보호를 위하여 투자자의 수익성 보존을 위하여 주차장 이전, 습지 출입 PRT 단일화, 통합 발권을 이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순천시가 의무를 불이행하여 적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서 현재 중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순천시의 반대 신청과 앞서 지난 3월 운영사가 접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판결하기로 했습니다. 3차 심리가 연기된 만큼 최종 심판도 그만큼 늦어질 전망입니다. 순천만 소형 경전철 운영에 최종 중재 심판 결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상공업과 무역, 금융과 IT 등 산업계 전 분야의 한민족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한상대회가 어제 여수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대회는 특히 지역 청년들과 함께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자는 의지가 더해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50만 해외 거주 한인들을 대표하는 경제인들이 여수 세계박람회장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세계 한상대회. 해외에서만 1,000명, 국내 기업인들까지 모두 4,000명이 모여 최대 규모의 한민족 네트워크임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많이 타양에서 삶과 사업을 일구며 국내 기업과 청년들에게 미래를 여는 힘이 돼주고 있는 한상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여수대회의 슬로건은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 세계 속 한상인의 긍지와 결속을 다지는 의미를 넘어 새로운 시대에 맞춰 역할과 비전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지역 경제인들에게는 비즈니스 기회를 드리고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는 한상의 정신을 들여서 그들이 좁은 이 우리나라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넓은 세계로 나가서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한반도의 통일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만들기 이루어서 이왕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이번 특징이고요. 첫날 주요 일정으로 기업 전시관도 열렸습니다. 전시관에 참여한 기업과 단체는 모두 300여 곳. 저마다 특별한 제품과 기술력을 전 세계로 홍보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습지나 갯벌, 바다를 가리지 않고 질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천후 보트는 특히 서남해 안에 최적화된 모델로 주목받았고 영암에 본사를 둔 드론 개발 업체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을 내놔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6년도 유인 드론으로 첫 비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행사 이틀째는 해외 식품경제단체와 관련 한상 기업들이 국내 식품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K-푸드 트레이드 쇼가 열리고 마지막 날에는 정진홍, 최백은 교수 등이 토크 콘서트를 열어 대회 주제인 미래 100년을 조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미래에셋이 추진하는 경도개발 사업에 지역업체와 인력의 참여 창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수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어제 건의안을 통해 1조 7천억 원이 투자되는 경도개발 사업에 지역 건설사가 참여하는 공동 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지역민을 우선 채용하는 등의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전라남도와 도의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미래에셋그룹에 보낼 계획입니다. 농업의 위기 최근 수년 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그나마 농업의 버팀목이던 WTO 개도국 지위마저 포기하면 특히 농도인 전남은 농산물 개방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WTO 개발도상국 지위로 받는 가장 큰 혜택은 정책 보조금과 관세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농산물은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등으로 지금까지 고율 관세로 국내 시장을 어렵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이들 농산물의 관세를 지금보다 3분의 1 수준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고율의 관세에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농산물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우선 관세 폭이 선진국 수준 높아지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정부 거기에 이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고. 농업 분야 정책 보조금도 앞으로 지원폭을 크게 감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연간 1조 4,900억 원의 보조금을 5년 뒤에는 지금의 45% 수준인 8,195억 원으로 줄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 분야 정책 보조금은 쌀 변동 직불금이 주 대상이었는데 보조금을 감축하면 지급 가능 상한액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1조 4천억 중에 거의 대부분이 변동 직불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게 사라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농민단체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사실상 국내 농업의 파산을 선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내몰린 전남 농협을 되살리거나 지탱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없다는 게 답답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고흥군이 저출산 극복과 육아문화 조성을 위해 군민 참여형 시책을 전개합니다. 고흥군은 다음 달 8일까지 임신과 출산, 양육을 주제로 한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군은 다음 달 중에 최종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작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정책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남 도민 10명 가운데 1명가량은 외국인과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전남 도민들의 삶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외국인과 결혼 건수는 778건으로 전체 결혼 건수의 10.3%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과 이혼 건수는 2010년 11%를 정점으로 해마다 낮아지다 지난해에는 전체 이혼 건수의 7%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시작되면서 광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가 늘고 한시적이긴 하지만 건설 일자리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총 공사비는 2조 1,761억 원에 이릅니다. 광주시 단일 공사로는 유사 이래 최대 규모라는 평가입니다. 6개 공구로 나뉘어진 도시철도 공사는 국내 1군 종합건설사와 지역건설사가 공동 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공사 선정 결과를 보면 공구별로 25에서 31% 비율로 지역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공사를 주관하는 1군 건설사들이 약속대로 지역업체 참여폭을 확대시켜준다면 그만큼 지역 건설 경기는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건설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기대도 크고 또 시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만큼 저희 건설인들도 아주 기대가 큽니다. 건설 현장마다 외국인이나 외지인 근로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한시적인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광주 지역에서 18,000여 명 수준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광주시 내 5개 자치구를 순환하는 도시철도 2호선은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도시철도 1, 2호선 운영 적자가 2036년까지 연평균 73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 만큼 광주시의 재정 건전성 강화 대책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올가을 태풍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병충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잦은 비가 내린 이후 515헥타르에서 벼멸구가 발생해 지난해보다 10배 많고 흰잎 마름병도 지난해의 20배 수준인 3,300여 헥타르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갈색날개 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등 외래 병해충 발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남권 미래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이 어제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3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홀 등을 갖춘 교육원은 앞으로 지역 학생과 시민들의 문화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사업 계획이 추진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은 순천시가 무상 제공한 부지에 설립됐으며 교육부의 특별 교부금을 비롯해 488억 원의 관계부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에 59만여 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25일 국가정원에서 개막한 제6회 한평정원 페스티벌이 26일간의 행사를 마치고 폐막한 가운데 모두 59만여 명의 관람객이 한평정원 페스티벌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한평정원 3개 부문 15개 우수 작품을 선정했으며 이번에 출품된 51개 작품을 내년까지 계속 전시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 공간 확대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국비 지원 대상에 광양읍이 선정돼 앞으로 사업비 10억여 원을 들여 한옥 게스트하우스와 북카페 등과 연계한 민관 협력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상 시설은 광양읍에 위치한 미곡 창고로 주민 활동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흥군이 롯데슈퍼와 농수축산물 공동유통 마케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흥군은 롯데슈퍼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고흥의 우수 농수축산물의 판로 확대와 생산 공급 체계 구축, 그리고 공동 홍보, 마케팅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만큼은 맑아서 가시거리 20km 안팎까지 탁 트여 있습니다. 청정한 기류가 유입되고 있는 데다가 낮부터는 강한 바람까지 거들면서 대기 상태가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겠고요. 앞으로 기온도 20도 안팎까지 적당히 올라서 활동하기 쾌적한 오후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단 어제보다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는 날씨고요. 저녁부터 제주와 영남 해안에서는 비도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은 그 밖에 남동해안과 남부 내륙 곳곳으로 확대될 텐데요. 특히 동해안은 금요일인 모레 낮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최고 60mm가량 꽤 많은 양이 올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의 하늘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모습이지만 비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남쪽 지방은 차츰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 고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4.3도 등 어제 출근길만큼이나 서늘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이 볕이 덜하기 때문에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이 22도, 광주와 대구 20도 예상됩니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인 내일이 지나고 난 후에 주말에는 부쩍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